저번 시간까지 해서 5주차 첫 번째까지 해서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문제를 몇 가지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복습을 하자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수열이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였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만 잘 찾아주면 됐어요. 그래서 이 자연수 n을 잘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를 찾을 때는 당연히 이 n이라는 자연수는 엡실론에 의존을 할 텐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엡실론은 좀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하고, 엡실론은 어떤 작은 숫자로 생각을 하고, 이 엡실론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n이라고 하는 자연수는 더 커지는, 그러니까 엡실론이 작을수록 이 n은 커지는, 항상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느낌상 내가 작은 숫자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흘러야 a에 가까워질 테니까. 그래서 이 수열이 수렴한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수열들이 진짜 이 극한값으로 수렴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알려주는 거는 극한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극한값은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그 극한값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게 이 수열의 정의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 수열의 정의를 안다라고 해서 극한값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거나 극한값을 구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열들이 수렴하는 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시험에도 당연히 내겠죠, 그렇죠?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 어떤 수열을 주고 이제 그 값이 정말로 1로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면 유일하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이미 수열의 성질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수열을 처음 배울 때서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였는데, 이제 이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발산한다라는 거를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발산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는 정의를 이용해서 당연히 증명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뒤에 부분 수열을 배웠으니까 부분 수열로부터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은 모든 부분 수열이 어떤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부분 수열이 L로 수렴한다.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부분 수열이 다 L로 수렴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서로 다른 두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으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 수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한 개는 하나는 L1으로 수렴하고, 이제 다른 하나는 L2인데 L1이랑 L2가 다르면 얘는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일 때에는 우리가 보통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어떤 부분 수열을 두 개를 찾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찾을 수가 있으면 얘는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수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부분 수열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 수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는데,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수렴하는 수열은 항상 유괴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명제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그게 명제를 딱 봤을 때 참 거짓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수렴하는 수열은 유괴다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이제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만약에 문제가 어떤 명제를 주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라, 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게 맞다는 식의 증명을 해주면은 되겠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그게 거짓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발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명제를 봤을 때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갖추면은 좋은데, 수렴하는 수열은 유괴다라고 하면은 걔는 참일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어떤 뭐 충분한 n 이제 이후에는 이제 라지 n 이후에는 그 값 주변에 있을 테니까 그게 바로 유괴라는 증명을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제 그거의 명제도 생각을 해보면 유괴인 수열은 항상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유괴라는 것만 가지고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장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유괴이면은 원래 수열 자체가 수렴하는 거는 보장해줄 수가 없는데 적어도 하나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유괴라는 게 뭐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모든 n에 대해서 얘기를 어떤 양수 m이 존재해서 이거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m이 존재하면은 유괴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수렴하는 수열은 유괴다라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런 사칙 연산들을 잘 해줄 수가 있다.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였고, 뭐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성질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증명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xn이라는 뭐 양수인 애들을 가지고 오고 xn이 x로 수렴하면 루트 n이 루트 x로 수렴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사칙 연산으로는 이렇게 바로 좀 되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증명을 그냥 한번 해보면, 우선 뭐 이 명제 자체가 성립하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항은 얘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가 어떤 뭐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많이 봤죠, 그렇죠?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n 루트 xn 플러스 루트 x를 곱해보면, 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뭐 굳이 안 치셔도 되고 xn 빼기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xn이 x에 가까이 가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분자는 잘 줄어들 거고, 그렇죠? 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항이고, 여기 나와 있는 루트 x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항은 아니에요.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계산을 좀 더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항은 얘입니다. 루트 xn. 루트 xn이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뭐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얘가 뭐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뭐보다 작다라는 걸 해주고 싶은데 이제 루트 xn에 대해서 얘가 뭐보다 크다라는 식의 어떤 부등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진짜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수인 걸 아니까. 루트 x분의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은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풀이를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xn이 x로 수렴하니까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나는 이 라지 n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이 라지 n보다 클 때 xn 빼기 x가 뭐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라지 n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지 n에 대해서 우리가 뭐도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 n이 n 이상이면 우리가 결국 해주고 싶은 거는 얘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가 우리가 방금 쓴 부등식에 의하면은 루트 x분의 xn 빼기 x보다 작고, 얘는 뭐 루트 x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정말로 루트 xn도 루트 x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많은 것들을 결국은
이 1, 2, 3, 4번에서 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에서 했었던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잘 이용을 해주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루트 xn들에 대해서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칙 연산들에 대해서도 뭐 잘 되고, 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거는 우리가 아마 3장 이후에 4장에서 연속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렇죠? 뭐 지금 할 거는 아니지만 뭐 직접 뭐 증명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sin n분의 1이 0으로 간다. 이것도 우리가 뭐 sin n분의 1이 얼마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얘는 sin 0으로 갈 거다, 그렇죠?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sin n분의 1도 sin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렇죠? 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뭐 이런 거를 물어봐도 얘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면은 그냥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얘도 2의 영승으로 가니까 1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주려면은 사실은 이 sin x, 여기에서도 지금 뭘 이용했냐면 sin x 2의 x라는 이 함수가 좀 중요했고, 지금 이 0 근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x는 0에서 좀 연속이어야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성질은 우리가 연속 함수를 배우고 나면, 사실 연속 함수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속이라든지 뭐 미분 가능성은 잘 얘기를 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요 얘기는 아마 4장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 뭐 오더 리밋 티오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단조하고, 그러니까 어떤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유계면은 수렴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2라고 정의하는 자연상수 2라고 정의하는 거를 이제 이거의 극한으로 그냥 정의를 했죠, 그렇죠? 아마 처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을 겁니다. 뭐 정의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기억할 때는 이제 자연상수 2를 이렇게 정의를 처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얘를 그냥 2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실 조금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죠. 아마 책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얘가 정말로 수렴하는지를, 왜냐면 만약에 얘가 수렴하지 않았으면은 이 값을 2로 정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수렴하지 않는데 이제 그 값이 뭐 2든 1이든 뭐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n을 이렇게 점점 큰 숫자들을 대입해 나가면서 뭐 계산기에 뭐 계산을 해보니까 뭐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N은 증가한다. 첫 번째로 증가하고 두 번째로 AN이 6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AN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AN이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전개해 보려고 해요. 이항 정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전개를 해보면 AN은 K는 0부터 N까지 AC K의 N분의 1의 K 제곱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도 똑같이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니까 AN과 AN 플러스 1을 비교해서 AN 플러스 1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AN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AN 플러스 1이 AN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뭐 증가한다라는 거를 뭐 보이는 것도 여러 가지가 뭐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K는 0부터 N 플러스 1까지 K의 N 플러스 1분의 1의 K 제곱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들을 얘네 다 양수니까 각각 얘네랑 얘만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되겠죠. 어차피 얘네들을 다 더한 애들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 CK의 N 플러스 1분의 1 K 제곱, 얘를 생각을 해보면 N 플러스 1 CK는 이거 정의로부터 전개를 쭉 하면은 위에는 N 플러스 1부터 차례차례 곱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곱하냐면 N 플러스 1 빼기 K 마이너스 1까지 해서 K 팩토리얼, 이게 총 K개가 있는 거죠. 이거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의 K 제곱. 이거 그냥 이 NCK, 요 N 플러스 1 CK 얘를 전개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K 팩토리얼도 뭐 K부터 1까지 K개를 곱하는 거니까 얘를 쪼개요. 아니 얘가 K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N,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1 해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K 팩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N 플러스 1에 얘도 K개고 얘도 K개니까 하나하나씩 나눠줘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얘를 하나씩, 얘 앞에 건 1이고 뒤에 거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래서 뒤 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까지 있고, 뒤에 M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뒤에 K 팩토리얼 분의 1 있고, 여기까지는 다 등호로 해서 뭐 그렇게 계산상 어려운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등호를 쓸 건데 어떤 부등호를 쓸 거냐면 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얘를 AN이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AN을 이제 잠깐 여기다가 다시 써보면 AN을 써보면 AN은 여기 나와 있는 NCK의 N분의 1의 K 제곱, 얘는 똑같이 K 팩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N분의 1의 K 제곱, 얘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 얘네 둘을 비교를 하려면 지금 얘는 분모가 전부 다 N 플러스 1이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분모가 어쨌든 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등식을 좀 쓸 필요를 느끼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는 분모가 N 플러스 1이고 하나는 N이니까 부등식을 쓸 때 이 사실을 좀 잘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1 그대로 있고 이 분모를 전부 다 N으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1 곱하기 K 팩토리얼 분의 1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선 또 N이 K개가 있으니까 N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N의 K제곱 K 팩분의 1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방금 썼던 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부등식을 쓴 거는 뭐 여기 하나밖에 없죠. 얘네들을
다 n으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고 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바로 증가함수인 게 증명이 증가하는 게 보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운디드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두 번째로 AN이 어떤 6에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이제 얘 하나를 보면 아까 AN이 0부터 NCK까지 n분의 1의 k제곱이었는데 얘를 하나하나씩 써보면 1 더하기 NC1 곱하기 n분의 1 더하기 NC2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애죠, 그렇죠? NCn의 n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애인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네. 이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맞는 얘기긴 한데 AN이 K는 0부터 N까지 K의 n분의 1의 K제곱이었는데 얘가 K는 0부터 N까지 얘를 써보면 N의 K제곱 N 곱하기 N-1 곱하기 1의 K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이제 앞에 얘네들을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K개가 있고 얘도 이제 K번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을 통째로 살펴보면 얘는 1보다 작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얘는 n분의 n 곱하기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k-1이니까 항상 분모가 더 크니까 다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것들을 곱해 나가고 있으니까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뭐보다 작을 거냐면 k는 0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1보다 작아요. 뭐 얘를 적어보면은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2팩분의 1 더하기 3팩분의 1 해서 n팩분의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앞에 1 놔두고 얘네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팩토리얼이랑 이제 뭔가 다른 숫자라 이게 사실 수렴한다라고 바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2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2보다 작은 거 알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쓰면은 안 되죠. 그래서 얘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n이 1 이상이면 n 팩토리얼이 2 n-1승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보면 귀납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n이 1이면은 1 팩토리얼이 1보다 하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n 플러스 1일 때 살펴보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우리가 결국은 쪼개서 n 팩토리얼이 되는데 n 팩토리얼이 귀납법에 의해서 2n-1승보다 크고 얘는 2보다 크죠. 그래서 귀납법에 의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를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더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를 계속 더할 때 이런 팩토리얼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아직은 뭐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잘 모르니까 대신에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거는 등비 급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1 빼고 앞에 얘네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뭐 이런 등비 수열보다 작으니까 뭐 이 n-1승까지 있을 텐데 뭐 무한히 더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작겠죠. 1-2분의 1분의 1보다 작아서 3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의 값이 뭐 2.718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알고 있는데 진짜 3보다 작다인 거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AN에 대해서 AN은 증가하고 이렇게 6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수열 AN은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수렴하는 값을 그냥 2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면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이런 또 테일러 전개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되니까 그래서 2라는 게 뭐 n100분의 1이다라는 것도 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N이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급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까지 끝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 중에 하나는 뭐 샌드위치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스퀴즈 시오렘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등학교 때도 썼던 거죠. 그렇죠? 증명 없이 많이 받아들였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내용 자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xn, 뭐 yn, zn이 뭐 이런 대소 관계를 항상 만족을 하고 xn도 수렴하고 zn도 수렴하는데 그 값도 같다. 그러면은 yn도 수렴할 뿐만 아니라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뭐 썼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n분의 사인 n이 0으로 수렴함을 보여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사인 n 같은 거를 좀 어떻게 잘 다루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인 n이 이거를 만족을 하니까 이런 부등식을 항상 만족을 하니까 분전부 다 양변을 n으로 나누고 나면은 양 끝에 있는 게 0으로 가니까 가운데 껴 있는 것도 0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뭐 n 제곱 같은 걸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인 안에는 뭐 어떤 큰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어차피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밖에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던 건데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선 수렴한다라는 거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xn, zn 둘 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n1이 잘 존재해서 n이 요 n1보다 크면 xn 빼기 l이 뭐 엡실론보다 작다. 그 다음에 n2도 존재해서 n이 n2보다 크면 zn도 뭐 이거를 만족한다. 그래서 뭐 얘네 두 개의 큰 숫자를 골라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n이 n 이상이면은 이거 둘 다를 만족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yn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 정보를 가지고yn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는 얘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기호 자체도 어쨌든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호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은 이거를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도 전개를 하면은 이거를 만족할 거고 아직 우리가 안 쓴 거는 x, y, z가 다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을 하니까 이제 yn 기준으로 살펴보면
yn은 zn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데 zn이 뭐보다 작냐면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언제? n 이상일 때. 이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yn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xn보다 크거나 같고 xn은 뭐보다 크냐면 L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커요. 언제? 얘도 마찬가지로 n이 이 라지 n 이상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L 마이너스 엡실론이랑 L 플러스 엡실론이랑 yn만 가지고 오면 되죠. 얘까지 같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뭐 어떤 n이 잘 존재하는데 이 n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한 n1, n2 중에서 큰 거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얘가 이 라지 n보다 크면 L 마이너스 엡실론이 yn보다 작고 yn은 L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서 이게 바로 yn 빼기 l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바로 이렇게 yn이 l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렴도 하고 뭐 당연히 수렴하는 값도 l보다 작거나 딱 정확히 l이 돼야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명을 같이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보려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은 이제 증명을 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예제들을 같이 또 볼 텐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로 뭐 a가 0보다 클 때 a의 n제곱근이 1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는 a의 n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양수에 대해서는 n제곱근을 항상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얘도 a의 0승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1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엄밀한 증명은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n분의 1의 이 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제 값을 찾을 때는 그냥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얘는 a의 0승으로 가서 1이 될 것 같다 라는 그냥 극한값을 예상을 한 것뿐이고 정말로 증명한 건 아니니까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왜 증명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안 되겠죠, 그렇죠? 얘도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도 xn을 얘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a죠.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n제곱근 같은 거는 조금 다루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a는 플러스 xn의 n제곱이라고 나요. 그러면은 얘를 전개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xn이 0으로 가는 거를 보이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새롭게 정의한 수열 xn이 0으로 가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xn은 0보다 큰데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이 스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a를 아까처럼 이항 전개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1 플러스 nc1의 xn 더하기 nc2의 xn 제곱 해서 ncn의 xn의 n제곱 이렇게 있겠죠. 근데 뭐 사실 뒤에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xn이 0으로 가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얘가 어차피 다 양수니까 뭐 다 필요 없고 nxn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xn이 어떤 n분의 a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뭐 0보다 크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스퀴즈 티오렘에 의해서 xn이 0으로 가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항 정리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 이항 정리를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잘 살펴보면 xn이 0으로 가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어차피 좌변은 a라는 어떤 숫자들로 고정이 되어 있고, 우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앞에 1 빼고 nc1, nc2, ncn 이런 애들, 뭐 ncn도 1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nc 얼마 이런 애들은 이제 양 끝에 있는 것들 빼고 다 큰 애들이죠, 그렇죠? nc1, nc2 이런 애들 전부 다 얘는 뭐 차수가 n이고 뭐 뒤에 거는 n 제곱이고 뭐 이렇게 되게 큰 애들이니까 여기에다가 xn이 곱해져 있어서 어떤 유한한 상수값을 만들어냈으면은 xn은 뭐 0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뭐 실제로 증명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값이 얼마일까요? n의 n제곱근.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뭐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아까는 이제 밑에 있는 게 고정이 됐었는데, 이제 고정이 되면은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얘는 a의 0승으로 간다 이렇게 해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n분의 1이 0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n의 0승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얘는 이제 고정된 a라는 숫자가 아니라 얘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값이 얼마죠? 당당하게 얘기를, 만약에 이거 정말 모른다, 고등학교 때는 아마 어떻게는 잘 기억 안 나요. 뭐 양변에 ln을 취해서 이 값이 a다 그러면은 n분의 ln n이 될 거고, 얘가 뭐 ln a로 가는데 이 값이 0으로 가죠, 그렇죠?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뭐 로피탈 정리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래도 많이 속으로는 쓰죠. 1분의 뭐 n분의 1이니까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ln이 0으로 가려면은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값은 1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미적분학 시간에도 뭐 이런 극한 계산하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뭐 n분의 ln n이 0으로 가는 것도 사실 뭐 로피탈 정리 이런 거 안 쓰고도 뭐 보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건 뭐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값은 1이라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아까처럼 비슷하게 xn이라고 정의를 해요. n의 n제곱근 빼기 1. 그러면은 이제 얘는 0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은 아까처럼 xn n 더하기 1 n은 1 더하기 xn의 n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전개를 해보면 1 더하기 뭐 nc1의 xn nc2의 xn의 제곱, 그래서 ncn의 xn의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부등식을 쓰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뭐만 했냐면 얘네들 어차피 다 양수니까 뭐 사실 얘만 필요하다, 얘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해서 얘가 n 곱하기 xn보다 작다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는 모자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xn이 0으로 가고 싶은 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데, 아까처럼 얘만 쓰려고 하니까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거로부터 얻는 거는 xn이 1보다 작다니까, 아직 그럼 뭐 그래봐야 0에서 1 사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보인 거니까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제 좀 더
더 정교한 부등식을 써야겠죠.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1 플러스 NC의 얘가 있는데 xn이 0으로 가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xn이 아까처럼 뭐 n분의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근데 앞에 차수가 n이면은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더 큰 차수가 곱해져 있어야 좌변에 n이 있으니까 얘를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제곱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양수니까 얘만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얘가 nc 곱하기 xn의 제곱보다 작은데 큰데 2분의 n 곱하기 n-1의 xn 제곱이 돼요. 뭐 혹시 n이 1이면은 뭐 이게 0이 되니까 이제 n은 편의상 2 이상이다라고 가정하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n이 이상이라고 해도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이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xn의 제곱이 n-1분의 2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제 이러면은 됐죠. 왜냐하면 이러면은 아까 xn은 0 이상이었으니까 뭐 루트 xn을 생각해 보면은 루트 n-1분의 2가 되니까 이제는 얘가 0으로 가니까 아까 얘기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xn이 뭐 루트 xn이 0으로 가면은 xn이 0으로 가는 것도 뭐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뭐 반대이긴 하지만 이거는 곱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루트 xn이 0으로 가면 루트 xn 곱하기 루트 xn은 0 곱하기 0으로 가니까 xn이 돼서 뭐 이렇게 굳이 뭐 이 얘기를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루트 xn이 0으로 가니까 이런 n의 n제곱근도 1로 간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절대값 1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 얘가 0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해요, 그렇죠? 뭐 2분의 1의 n승 뭐 0으로 간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거 증명 안 했죠, 그렇죠? 이게 왜 0으로 가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보면 우선은 a가 0이면은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0의 n승은 0이니까, 그렇죠? 0이면은 이제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절대값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 a를 1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놔요. 그러면은 b는 절대값 a분의 1 빼기 1이 되는데 얘는 뭐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b라는 애를 왜 데리고 왔는지 이 절대값 a로 하면은 이제 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데 우선은 뭐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 플러스 b의 n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얘도 아까처럼 이항 정리를 써보면 nC의 b, nC b의 제곱 ncn의 b의 n제곱이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1 플러스 nb보다 큽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를 뒤집어 보면 1 플러스 b분의 1의 n제곱인데 얘가 a의 n제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그렇게 놨으니까, 이렇게 놨으니까. 근데 얘가 뭐보다 작냐면 1 플러스 nb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뭐 얘 어차피 0 이상인 거 알고 있고 얘 0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고 나니까 B가 왜 필요했는지가 좀 이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수열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새로운 수열의 뭐 극한값을 알고 있고 극한값을 뭐 계산을 하든지 뭐 증명을 하든지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보통 진짜 생으로 계산을 해서 뭐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보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비교, 잘 아는 수열과 비교. 뭐 잘 안다라고 하는 건 뭐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도 알고 있고 뭐 그 값으로 수렴하는 것도 뭐 증명도 할 수 있고 잘 아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n의 n제곱근 같은 것도 걔는 사실 얼마로 수렴하는지 자체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값이 얼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떤 a라는 상수의 n제곱근이라든지 아니면 이 등비 수열 같은 것처럼 이 a의 n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극한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은 다른 잘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잘 알긴 하는데 모르니까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증명을 하고 싶으니까 잘 아는 것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아는 거는 우선은 다항식 같은 거는 잘 아니까 얘는 지수함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항식에 대한 뭐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거에 대한 극한은 되게 잘 알아요. 잘 모르는 거는 이런 지수꼴 같은 거. 지금 아까 예제 3개가 다 전부 다 지수에 뭐가 있는 거였죠. 뭐 n분의 1이 있든지 여기서처럼 뭐 n이 있든지. 그래서 뭐 지수꼴이나 뭐 로그도 어쨌든 뭐 지수의 역함수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잘 알아요. 얘는 뭐 차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랑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a의 n승 가지고 뭔가 비교하려니 뭐 시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a의 n승 해놓고 뭐 부등식을 쓰든 뭐 등호를 쓰든 뭔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뭐 부등식을 쓰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어쨌든 n승이 있으니까 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하고 싶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항 정리를 하려면은 항상 이렇게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 3개, 4개짜리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굳이 3개까지 할 필요는 없고 2개로 나눠서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 B라는 애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항 정리를 해줄 수가 있구나. 뭐 좀 억지로 뭐 왜 이런 식으로 뭐 증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B라는 애를 왜 갑자기 가지고 왔냐? 특히 뭐 양수로 가지고 왔는데 왜냐면 얘네가 다 양수였으면 좋겠으니까 뭐 부등식을 쓸 거니까 괜히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조금 불편해지죠, 그렇죠? 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부등호를 막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양수에 대해서는 뭐 금방금방 다 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b라는 거를 생각한 이유도 b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증명 없이 쓰기는 했지만 이런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얘기는 뭐 급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미적분학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급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뭐 사실 연습 문제에 보면 책의 연습 문제에 보면은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디리클레 테스트라든지 뭐 아벨 테스트 이런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주는 되게 정교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급수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코시 수열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코시 수열.
뭐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얘가 그냥 수렴하는 수열이랑 이제 아예 동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시 수열이 얘기해 주는 거는 수렴한다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어떤 값으로 충분히 가까이 간다. 근데 코시 수열은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에 그 뒤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골랐을 때 걔네 둘의 차이가 루트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그러니까 임의의 두 항의 차이가 항상 내가 임의로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은 요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루트 n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얘가 코시 수열이냐,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코시 수열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루트 n이라는 게. 그랬을 때 이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루트 n 뭐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n번째랑 n번째랑 사이가 좀 많이 줄어드냐, 이거를 좀 고민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수렴하는 거나 동치이기 때문에 루트 n 안 수렴하죠. 저희 발산하죠. 그러니까 코시 수열이 아닙니다. 그렇죠? 코시 수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뭐 알고 있냐면 뭐 증가도 하니까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사이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절대가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증가해서 양수니까 얘는 이거고, 뭐 분자 분모에다가 뭐 이런 거 곱해주는 거 많이 했죠. 얘 0입니다. 근데 코시 수열이 아니니까, 코시 수열은 아니니까 뭐 어떤 이거 뭐 나중에 뭐 이게 라지 n 이후에 n번째랑 n번째 차이가 엡실론보다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 간격을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코시 수열이 아니니까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없으니까 뭐 계속 뭐 커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딱 뭐 바운드가 정해져 있어서 또 뭐 그 숫자 이하로는 줄일 수가 없거나 이런 상황인데 근데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 사이는 0으로 가니까 내가 계속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모순 아닌가요? n번째랑 n번째랑 뭐 이게 뭐 편의상 절대값 같은 거 뭐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시 수열은 이제 얘가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건데, 방금 계산해 보니까 n 플러스 1번째랑 n번째랑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거짓말 아니죠. 이건 참이니까. 뭔가 모순인가요? 모순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뭐 직관이랑 잘 안 맞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코시 수열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인접항 두 항의 차이가 아니에요. 코시 수열은 아무거나 두 개를 가지고 왔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아무리 멀어도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코시 수열의 핵심입니다. 인접한 두 항의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임의의 뭐 저 멀리 떨어진 애까지 같이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요거 예제를 통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코시 수열이 그냥 뭐 적당히 두 개 떨어져 있는 것도 잘 줄일 수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도 줄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시가 아니니까 m을 뭐 4n 정도로 잡고 n을 잡으면 얘네 두 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n이 뭐 100보다 큰 것만 해도 얘는 400번째고 얘는 100번째니까. 근데 두 개 차이 계산해보면 4n이랑 n과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얘는 루트 4n이고 n이니까 루트 n이 돼요.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4n번째랑 n번째 사이는 절대 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여기서 줄어들긴 하는데 되게 사실은 느리게 줄어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뭐 되게 빨리 줄어들면은 뭐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0으로 가긴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n번째랑 저 멀리 떨어진 n번째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게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접한 두항에 대한 얘기였고, 코시 수열에서 얘기하는 거는 m과 n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 코시 수열이만 수렴을 해야만 하는지도 조금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코시 수열이 단순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인접한 항의 차이가 뭐 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였는데, 얘를 좀 더 잘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n은 고정돼 있고 m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걔를 n번째랑 충분히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진짜로 m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렴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뭐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실제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코시 수열이면은 수렴하는 것도 우리가 보였으니까, 뭐 반대 방향은 당연히 맞죠, 그렇죠? 수렴하면 코시 수열인 거는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접한 두항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이를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게, 이거는 제가 한 7주차쯤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얘가 뭐 이제 증가하는 거로 얘기를 하면은 증가하고 바운디드면 수렴한다 하는 거에, 이게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였죠. 근데 증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수프리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냐면 이런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론이 이거였죠. 수렴하긴 하는데 수렴하는 값도 수프리멈으로 정의를 한다. 이제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제가 부분 수열이랑 같이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우선 오늘은 언급만 하고 자세한 거는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잘 지금 살펴보니까 리밋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존재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리밋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에 대해서는 좀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계라는 것만 보장해주면은 어떤 뭐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들은 예제 중에 하나가 1-1, 1-1 이렇게 가는 수열을 보면은 당연히 수렴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수렴하지 않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 애랑 이런 애랑 비교해 보면은 본질적으로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수렴 안 하긴 하는데 이 발산하는 애는 얘는 수렴할 뻔했다, 좀 아깝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죠, 그렇죠? 애초에 수렴할 가능성도 없는 애였으니까. 근데 이런 애를 보니까 얘는 완전히 수렴 안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깝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일부분만 골라서 보면 1111 가고 있으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1만 생각을 해도 -1, -1 이렇게 홀수 번째만 고르면은 얘도 수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밋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얘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 이런 거 잡으면은 이 부분 수열의 극한이 뭐 원래 수열 자체는 이제 수렴하는 게 아니기는 한데, 부분 수열들만 보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들의 극한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제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긴 하지만 이 수열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림숲이랑 림인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리밋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더 혹시 얘기할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자세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뭐 수렴 발산 판정하는 거는 예전에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해석학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하게 좀 다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